곳곳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년보다 2주가량 빠른 3월에 만개한 이 벚꽃이 올여름 극심한 폭염의 신호일 수 있다는데요. 벚꽃과 폭염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관계까지 오늘 글로벌 이티 홍석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는 벚꽃이 다 폈더라고요. 네, 어제 서울 여의도 여의서로의 모습인데요. 예. 벚꽃이 벌써 활짝 폈죠. 지난해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1922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사상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사상 첫 번째는 2021년이었다는데요. 예. 이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폭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봄꽃 축제가 좀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맘때쯤이면 항상 울리는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노래 언제 발표됐나 봤더니 2012년 바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에 벚꽃이 피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한 4월 10일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정말 빨라진 거죠. 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여의도 봄꽃 축제 다음 달 4일부터인데요. 이른 개화로 벚꽃 없는 축제가 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벚꽃뿐 아니라 다른 봄꽃들도 예년보다 빨리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4월에 피는 백꽃과 복숭아꽃도 각각 최대 16일, 17일 일찍 개화했고요. 노란 산수유꽃도 예상보다 9일이나 빨리 폈습니다. 봄꽃이 빨리 피면서 농가에서는 벌꿀 생산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찍 핀 꽃은 수분해질 꿀벌이 없고요. 뒤늦게 땅 밖으로 나온 벌은 꽃, 즉 먹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야 봄을 일찍 맞이해서 좋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일단 따뜻하니까 꽃이 이렇게 빨리 핀 거겠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기상청 분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3월 평균 최고 기온이 15.6도였고요. 지난해 대비 2.9도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대로 계속 추세가 가면요, 저희가 이제 살아생전에 일부 지방에서는 2월에 벚꽃이 피는 광경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이요? 네. 2월이면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기상청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현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될 경우에 벚꽃 개화 시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점점 당겨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21세기 후반엔 지금보다 개화 시기가 한 25일 안팎으로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2월에 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난주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발표한 6차 보고서를 보면요. 각국이 현재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204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량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차 보고서 예측 때보다 한 10년이나 빨라진 겁니다. Humanity is on thin ice, and that ice is melting fast. Humans are responsible for virtually all global heating over the last 200 years. 네, 보고서는 사실상 지금부터가 위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0년이다. 강력한 경고네요. 일단 이렇게 따뜻해지면 단순히 생각해봐도 여름철에 폭염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IPCC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예. 50년 만에 올 폭염 확률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현재 4.8배가량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더 오르면요, 이 확률이 8.6배로 높아지고요. 2도가량 오르면요, 14배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연초부터 이제 알프스에 눈이 녹아서 스키장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예. 네, 지금 여름인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모습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영복을 입고 등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62년 만에 찾아온 폭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더운 날이 많아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올 여름 날씨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대로면은 더 덥고 더 집중호우가 없고 더 센 태풍이 올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세계 기상기구는 여름철부터 이 엘니뇨가 오랜만에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도 인근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엘니뇨 현상은 많은 열을 대기로 방출하면서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2015년 슈퍼 엘니뇨가 몰고 온 지구촌 기상이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도는 당시 5월 기온이 5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2천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슈퍼 엘니뇨가 이어지며 이듬해인 2016년은 역대 그 당시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해 우리나라도 이상 고온과 폭염, 가을 태풍 등 기상 이변이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5월 중순에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지게 됐고요. 여름에도 이례적인 폭염이 전국을 달궜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게 농산물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식탁 물가와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선 미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대형 허리케인이 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오렌지 생산량이 9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요. 미 서부 지역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수도 사용이 제한되는 일이 연례 행사가 됐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광주와 전남 지역 식수원인 주암댐인데요.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가뭄으로 양파, 대파 등 채소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엘니뇨 현상이 올 하반기 우리 식탁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는 봄꽃이었습니다. 홍석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